뭐 어떻게 보면 일련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엄 이후와 탄핵 이후와 그리고 어느덧 계엄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이제 두 달이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설날 지나면. 근데 이제 지지율 변화가 좀 명약관화한데 왜 그럴까? 보수층 결집이다.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다. 둘 다 원인은 원인인데 그렇죠. 얼마나 같은 동의율을 가질지 그게 참 동의율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출 수 있는 게임. 동의율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근데 참 보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식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좋잖아요. 그냥. 아니 저는 지지율이란 건 뭐냐면 그 숫자에 담기지 않은 내용, 추세, 그 흐름, 밑바닥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보수층,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당이 진보를 대표하는 게 민주당이고 보수를 대표하는 게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로 저는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진영에 대한 지지율로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이냐 진보 진영이냐. 근데 저는 거의 붙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정당 우리가 지지율 조사를 해봤을 때 조국 혁신당도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그럼 그건 조국 혁신당 어차피 우리가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 열릴지 모르는 어떤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차피 조국 혁신당은 단독으로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층도 저는 민주당 민주당, 그러니까 그건 진보 거다? 진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의 붙어 있어요. 뭐 지금 오늘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뭐 한 5, 6% 정도 그렇죠. 더 앞선 걸로 나오는데 결국 그 조국 혁신당까지 합하면 46대 43 같아요. 네, 거의 붙어 있다고 저는 진영 자체는 완전 결집이 돼 있다. 특히나 요즘에 보수 진영에서의 그 뭐 과표집, 근데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여론조사에서 과표집이란 건 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많이 나왔을 때는 민주당 진보가 더 과표집된 거다 이런 표현은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게 계엄 사태 이후에 1, 2주 동안은 보수나 중도나 있는 분들은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때는 또 진보가 과집했. 네, 그때는 그냥 전화를 잘 안 받고 네. 여론조사에 적극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론조사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의 추세만 보자.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은 이제 조작이라고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인 진단을 잘못했다. 그냥 이거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지율이 왜 뒤집혔을까? 민주당이 뭘 못하고 있을까? 라는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 대책이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표집됐다. 그러면서 결집하고 있다 이거랑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뭐 가짜뉴스 때문이다. 뭐 카톡 뭐 그렇죠. 검열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좀 위험한 게 민주당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네. 1년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인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뭐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2심에서 벌금 100만 원까지 내려가기는 불가하니까 벌금을 그 피선거권 박탈을 1,000만 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민주당에서 조금 정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최근의 지지율 자체는 보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근데 오히려 보수가 더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만약 대선을 생각한다게 된다면 지금 이 지지율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진보 진영은 뭐 딱 떨어져요.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어요 후보가.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거의 다 담아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데 보수 진영은 진영 자체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음 대선에 대한 성격을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건 이미 그건 성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권 교체 여론 뭐 오늘도 뭐 리얼미터에서 나왔습니다. 정권 유지가 많아졌다. 그건 뭐 저는 그건 그렇게 분석할 건 아니고 그건 그게 아니라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정권 유지로 비춰지는 모습은 반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중도에서도 보수 쪽에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번 우리 결과를 보면서 좀 더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층 결집이다. 보수층 결집이 좀 많네요. 네. 볼 때 한 5.5 대 4.5 정도 아니면 6 대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별로 한번 볼까요? 6대 6.5 대 3.5 정도가 되겠네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거는 좀 유의미하게 좀 다르게 보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6.5. 6.5 대 66 대 33. 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클지 낮을지는 뭐 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만약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과 비판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빠졌어요. 리셋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지율은 잘 나오죠. 아니 대통령 지지율은 의미가 없어. 솔직히 아니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네, 대표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른바 중도가 움직였던 결정적 장면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켰을 때 저도 또 동감을 합니다. 그 본회의장에서 씩 웃었던 그 모습을 아. 굉장히 본회의장 나오면서 네. 왜냐하면 되게 그게 트럼프의 피격 이후에 이 성조기 위에 그 모습처럼 뒤에 사람들이 막 따졌잖아요. 우원식 의장한테. 그러면 이재명 대표 되나요, 트럼프처럼? 아니죠. 이거 잘못 해석했죠. 뭐냐면 막 항의하는데 씩 웃었잖아. 이걸 했었어야 돼. 아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트럼프하고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그게 외신 인터뷰에서. 트럼프랑 같은 거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고. 그렇죠. 저는 재판을 정과가 받고 맞다는 있다는 재판을 거고. 받고 있다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래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나중에 네. 개헌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다룰 텐데 그때 네. 제가 보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